자,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주면 충전되면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고, 여기에 방전되어 있으면 제로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라인과 데이터를 넣어주고, 보드라인은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선택하는 신호입니다. 선택. 여기 이제 또 여기 보드라인이 여기 잔뜩 있겠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요거 선택하느냐, 요거 선택하느냐를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보면 이게 거의 2의 11성, 2의 11성, 아니면 14성, 이쪽으로는 2의 11성 정도 개수가, 이 개수는 2의 11성 정도, 그 다음 이쪽으로는 이 개수가 2의 14성 정도까지로 엄청나게 많죠. 그럴 때 내가 어느 보드라인, 이게 보드라인의 경우 뭡니까? 주소값이죠, 주소값. 이게 0번지라면 1번지, 2번지 이런 식으로 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내가 어느 셀에다가 값을 저장하느냐, 요거 위치가 되겠죠. 그 주소의 위치가 되겠죠, 위치. 자, 그럴 때 요게 굉장히 우리가 멤버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응?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갖다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요걸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드라인을 갖다가 1로 만든다고 그랬죠. 1로 만드는데, 먼저 비트라인에다가 저번에 했던 순서를 다시 조금 외워가면, 첫 번째, 프리차지 시킨다고 그랬죠. 프리차지가 뭐냐면,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요 비트라인에다가 1분의 VDD 전압으로 가요. 중간 전압이죠. 1일 때는 VDD 전압이고 0일 때는 제로 전압이죠. 그거 중간 전압을 딱 가요. 중간 전압을. 그럼 여기 맨 처음에 첫 번째 단계가 여기 이제 2분의 VDD라는 전압이 이제 가해졌겠죠. 풀차지하고 차지 펌핑. 다른 전압에서 2분의 VDD 전압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차지 펌핑이라는 그 회로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여기다 2분의 VDD라는 전압을 더하면, 여기 만약에 1이었다면 VDD라는 전압이 차지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풀차지 시켜놔놓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시den트를 해당되는 어디에 쓸까 세트시키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만약 요걸 갖다 선택했다. 아니, 요걸 선택했거든요. 요걸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1이가 있으면 여기 뭡니까? 이걸 패스 트랜지스터라고 그러잖아요. 패스 트랜지스터가 ON 되겠죠. 그죠? 게이트의 하이 볼티지가 NMOS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ON 되겠죠. ON 되니까 여기 VDD 전압이 충전되셨다면 이 전압보다 이게 2배로 높죠. 이게 어떻게 되죠?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지가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결국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어낼 때, 여기 있는 전화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여기 있는 전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괴가 되죠. 과거에 제작됐던 값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 시켜줘야 될 그게 책임이 있어요. 그죠? 읽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1이 들어가 있는지, VDD 전압이 들어가 있는지, 제로 전압이 들어가 있는지 읽어내기 위해서 2분의 VDD 전압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압이 이쪽으로 흘러 나올 거고, 그죠? 만약에 0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0이었다면 이쪽이 전압이 높잖아요. 그죠? 여기 만약에 0이었다면 이쪽 전압이 높으니까 전압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읽어내기 위해서 프리차지 전압을 가져가고 하면 흘러 나오든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 원래 저장된 뜻값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죠? 파괴적 이제 읽어내는 거죠. 파괴적으로 읽어내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요 전압에 전압 흘러나오니까 만약에 플러스로 충전됐다면 2분의 2dB 전압에서 어떻게 조금 이 차지가 굉장히 콘덴서가 작아요. 우리가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하고 이 콘덴서 사이즈 굉장히 작아요. 작다 보니까 전압가 그렇게 많지 않은 순간이죠.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겠죠. 거기 흘러나오니까 여기에 2분의 2dB 전압에서 과장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거의 100mV가 안 돼요. 굉장히 작은 전압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VDB였다면 2분의 VD에서 100mV보다 작은 전압이 조금 올라갑니다. 만약에 여기였으면 2분의 VDB에서 100mV 정도보다 작은 전압으로 조금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센서의 불파형이 뭐냐면 요 미수한 전압 변화, 델타 V죠. 요 미수한 전압 변화 올라가는 내려가는 이 전압을 갖다 센싱해서 센싱한다는 얘기입니다. 센싱해가지고 그걸 VDD 전압 플러스 전압이었다면 올라갔다고 보는데 이걸 센싱해서 플러스 VDD로 전투하고 만약에 이게 떨어지는 전압이면 이걸 갖다가 0볼트로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주는 여도가 바로 그냥 앰플리파이어는 센서. 자,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똑같은 우리가 보통 나트 게이트를 백투팩으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트랜지스터 쓰겠죠. 요것도 뭡니까? 나트 게이트도 결국 뭡니까? P모스하고 N모스 두 개를 갖다가 직렬력이라고 된다고 그랬죠, 저번에. 자, 이러면요, 나트 게이트죠, 그죠? 이 나트 게이트를 갖다가 이 나트 게이트를 출력을 다시 다른 나트 게이트 입력해가지고 서로 이 백투팩으로 끝을 서로 맞물려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저 나트 게이트 두 개 썼으니까 여기 모스가 4개 들어간 거고요, 이 안에. 자, 나트 게이트에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Vin 1이라고 한다면 여기 V out 1 되겠죠. 위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보면 요게 다시 뭡니까? 두 번째 나트 게이트에 뭐가 됩니까? 입력이 되죠. 입력이 되고, 그죠? 요게 출력이 요거에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요거에 입력은 요쪽에 두 번째 나트 게이트에 또 이게 뭐냐면 출력이 되죠.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트 게이트 특징 잘 아시죠? 나트 게이트는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VDD 전압이라고 하고, 여기 VDD 전압이라고 본다면은 그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Vin 1이라면 V out 1 맞아요?
나트 게이트 특징은 뭐냐면 제로 전압이 가지면 하이 볼티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입력이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제로 전압이 출력이 나오는 거죠. 제로 전압 끄기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에 대한 요거의 특징은 맞아요? 두 번째 거는 자, 첫 번째 거는 요 입력에 대한 요 출력 특징이 요 파란색입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뭔가요? 요게 이제 입력이죠. 요거 출력이 입력이라는 거죠.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V인완이 뭡니까? V아웃이죠. 빨간불을 볼 때는 V아웃이잖아요. V인완이 뭐예요? V아웃2고 그 다음 요거는 뭐예요? V아웃1은 V인2죠. 요 빨간 입력에 대한 출력 모양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빨간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맞아요? 자,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파란 거 요게 입력입니다. 입력에 대한 출력, 파란 거 출력인데 이제 빨간 거는 출력이 이제 두 번째 거 입력이 되고 요거의 출력이 첫 번째 거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간 거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요 입력에 대한 요거 출력 모양은 요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수제가 어떻게 됩니까? X2Y 주스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바뀌시니까 이렇게 돼갖고 요거 모양이 꼭 뭐처럼 나와요? 버터플라이 형태죠, 그죠? 그래서 저걸 버터플라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버터플라이 특징이. 나무 모양이 된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 출력을 갖다가 센스 앤 풀파일에 여기다 가야됩니다. 여기 감지되는 거죠. 요 1번이라는 요 신호를 여기다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2분의 VDD가 여기죠. 중간전압. 여기가 2분의 VDD 전압입니다. 여기가 2분의 VDD 전압. 자, 뭐 두 가지 중에 한 개. 2분의 VDD 전압보다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죠. 델타 V. 2분의 VDD 전압보다 델타 V라는 100mV 정도 되는 전압보다 작아지는가 커지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자, 2분의 VDD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파즈터 2분의 VDD라는 전압가 차지돼가고 있었다 하면 올라가겠죠, 조금.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니까 파란색 특징 보면 되죠. V인완이 2분의 VDD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겠죠? 네? 커졌으니까. 입력전압 V인완이 커졌잖아요. 여기 지금 V인완이 2분의 VDD에서 2분의 VDD 플러스 델타 V만큼 100mm보다 커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2분의 VDD에서 조금 커졌으니까 파란색 곡선을 따라서 조금 커지겠죠. 자, 커지면 요 출력 전압이 요거죠. 요 출력 전압이 뭐가 돼요? 요거 두 번째 나트 게이트 뭐가 돼요? 입력이 되죠.
이거 입력이 되니까 자, 요거 인증 전화면 어떻게 될까요? 요 전화기죠. 자, 그러면 출력 전화부터 뭐가 될까요? 요 첫 번째 배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력 올라서 여기 바로 출력 전화기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미수한 전압 변화가, 요거의 미수한 전압 변화가 다음 단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스위칭이 되죠. 뭐가 벌어집니까? 급격하게 돼요. 앰플파이어가 되죠, 앰플파이어. 아까 얘기했죠. 센스 앰플파이어라고 그랬잖아요. 적은 전압 변화도 이쪽으로 백투팩을 행위하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변화가 급격하게 바뀌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센스 앰플파이어가 뭐냐면 여기에서 조그만 전압의 변화가 생겨도 이 백투팩을 행위하는 부분이 내가지고 뭐냐면 갑자기 그냥 VDD라는 전압으로 커져버리죠. 네, VDD라는 전압으로 조그만 전압의 변화를 큰 전압의 변화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전압이 결국 여기다가 우리가 센스 앰플파이어를 거치게 되면 이 전압이 여기에 이제 센스 앰플파이어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센스 앰플파이어 들어가니까 2분의 VD라는 전압이 있었는데 이걸 ON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미수한 변화가 센스 앰플파이어에 입력이 들어가서 이 전압을 뭐로 만들어버려요? 갑자기 2분의 VD라는 전압에서 뭐로 바꿔요? VD죠. 거꾸로 여기에 만약에 0V 아까 여기 0V가 들어가 있었다 하면 마이너스 전압이 되고 갑자기 2분의 VD 전압에서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갑자기 0V로. 그래서 센스 앰플파이어 발음은 미수한 전압 변화를 0V 아니면 VDD 전압으로 스위칭시켜요. 갑자기 급격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VDD 아니면 0V로 이 비트 라인이 바뀌겠죠, 그죠? 센스 앰플파이어 택에 바꿔놨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에 0이 들어가는지 1이 들어가는지 감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전화를 갖다 읽어내다가 충전을 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화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비트 라인은 뭡니까? 0V 아니면 VDD라는 전압이 나타나고 있죠. 0이었으면 0V, 1이었으면 VDD 전압이 나타나고 있겠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충전시키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리프레시.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리프레시. 원래 값으로 아까 1이든 0으로 값이 저장되는 거 같다고 원래 값을 다시 되돌려 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프레시. 자, 그래서 시모스의 뭡니까 우리 DRAM에 들어간 DRAM 셀에 있는 값을 읽어내는 방법은 프리차지 보드라인을 갖다 입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읽어내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뭡니까 원래 저장되어 있는 값을 리프레시 다시 저장을 시켜줘야 되겠죠. 원래 값을 복원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으로 해서 데이터를 읽어내요. 리드아웃 하는 과정. 그래서 타이밍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프리차이밍 시켜야 되고 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다시 읽어내고 난 뒤에 다시 원래 값을 집어내 읽어내는 과정이 이 세 가지 과정이 합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셀마다 뭡니까? 다 뭐가 있어요? 요게 또 두 번째 셀이 있겠죠. 두 번째 셀에 또 뭐냐면 해당되는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각 요거를 우리가 컬럼이죠. 각 컬럼마다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있어야 되고요. 칼럼마다. 네. 아까 이게 11승계 칼럼이라고 했죠. 원래 실제 D램을 만들게 되면 그 11승계 칼럼 수가 11승계 정도 됩니다. 11승계는 몇 개? 2048개가 있죠. 그죠? 2048개의 칼럼이 있는데 그 각 칼럼마다 센서 앰플리파이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그 비트 라인을 갖다가 요 비트 라인, 그러니까 센서 앰플리파이어 그 비트 각 칼럼에 그 비트 라인에 센서 앰플리파이어가 달려있어갖고 0V 아니면 미디레이션하고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읽을 때 요 한 비트 한 비트 읽을 때 막 이 세 가지 가지고 다 해준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뒤에 이제 시간을 우리가 절약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자, 오더라인 함수 들어가면, 오더라인 함수 들어가면 비트라인, 요 비트라인 개수가 아까 뭡니까? 이게 11세계만큼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있으니까 이네이블 돼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네이블 돼 있었고, 여기 또 뭡니까? 모드 셀이 있어갖고, 요것도 이네이블 되잖아요. 그죠? 각 칼럼이 다 동시에 이네이블 됐잖아요. 그죠? 이네이블 됐으니까 우리가 요거 읽고 나는데, 우리가 보통 메모를 읽을 때 요거 읽고 나서 그 다음 요것도 이미 온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비트라인 값들이 다 0V 아니면 또 해당되는 값으로 0V 아니면 요게 만약에 두 번째 칼럼에도 이게 만약에 충전돼 있었다면 VD라는 전압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 D램에서는 굉장히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그림을 갖다가 이제 2차원으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서는 아까 11성 뭐 실제 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2의 8승계죠. 어드레스 라인 8개, 그 다음에 여기 어드레스 라인 8개, 2의 8승계, 즉 256개. 요게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 디코더된 결과를 보드라인이라고 했죠. 보드라인, 제로, 보드라인, 보완해서 맨 마지막에 보드라인 911, 그죠? 255 이렇게 됩니다. 칼럼 뒷바닥도 8개 지금 쓰고 있는 애들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빗라인, 제로, 빗라인 1 쭉 맨 마지막 빗라인 555 sense amplifier
자, 그러면 여기에 보드라인 제로, 보드라인 제로에 컬럼이 0에서 1 어디까지? 2 돼갖고 255까지 256개 쭉 있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택했다고 봅시다. 요거. 보드라인 1 선택했다고 봅시다. 보드라인 1. 그러면 여기에 덕도가 있어갖고 여기 아까 비트라인 여기 해당되는 위치에 아까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값이 만약에 0이 저장되고 1이 저장되고 1이 저장되고 0이 저장되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아까 비트라인이 0이면 0V, 1이면 VDD잖아. 그죠? 그 다음 1이면 VDD잖아. 0이면 0 전압이라는 값이 여기 나타나겠죠.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0, 여기에 1, 그 다음에 0이라는 값이 버프에 저장되겠죠. 센스 앰플리파이어를 통해 갖고 저장이 되겠죠. 센스 앰플리파이어면서 여기 버프가 레지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장, 요 보드라인에 있는 값이 요 버프에 저장이 탁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리프레시 하게 되면 요 저장된 값으로 다시 뭡니까? 원상 복구시켜주면 되겠죠. 라이트 시키면 되겠죠. 리프레시가 바로 뭐냐면 버프에 있는 값을 다시 그 셀에다 다시 집어넣는 거죠. 디램 셀에다가 리프레시입니다. 리프레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미 읽어놨잖아요. 256개 빅트를 갖다 이미 읽어놨잖아요. 그죠? 요거 만약에 요거 내가 요거만 읽기 위해서 자 요거 하고 난 뒤에 여기 저장됐죠. 그리고 여기 읽고 해서 카럼 디코더를 뭡니까? 여기 카럼 디코더를 전부 올 제로 선택하게 되면 요것만 여기 출력이 카럼 디코더를 통해서 여기 이제 출력을 이쪽으로 보일 거야. 아웃풋. 자, 그러면 지금 워드라인이 뭡니까? 1이니까 아래쪽 8비트는 뭐야? 아래쪽 8비트는 1, 0, 0, 0, 0, 0, 0, 그죠? 여기 0, 1이잖아요, 그죠? 워드라인, 위쪽이죠. 자, 여기 워드라인입니다. 워드라인. 그 다음에 비트라인을 갖다 전부 다 0을 줬다 그럽시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왜냐하면 여기 A0고, 여기 맨 마지막이 A15단위인데, 높은 쪽에 8비트고, 낮은 쪽에 8비트인데, 그러면 우리가 요걸 읽고 싶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셀을 읽고 싶다 하면 여기에 1이라는 값을 가야 되죠. 어디에서가 1. 그 다음에 여기에서 0이라는 값을 가야 되겠죠. 그럼 요 하나는 부분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워드라인, 요게 뭐냐면, 워드라인이 바로 뭐냐면, 로우 어드레스입니다. 로우 어드레스. 그 다음에 비트라인에 해당되는 칼럼 쪽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비트라인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출력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걸 읽고 싶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요걸 읽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상황을 다시 반복한다면 프리차이즈 시키고, 그죠? 프리차이즈 시키고, 그 다음에 워드라인을 가서 입력을 시키면 여기 있는 값이 여기에 비트라인 여기에 뭡니까? VDD 전압 아니면 이거 센스 앰플리파이어에서 VDD 아니면 이볼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겠죠. 그래갖고 다시 여기에 요 주소값은 1. 그죠? 그 다음 여기에는 1 그대로 아까 딱 그대로. 그죠? 여기는 이제 칼럼 어드레스 디코더 쪽에는 요 주소값이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 여기 위치한 요 셀 내용만 여기 스프레드 시켜주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이미 읽어놓은 게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풀차지시키기 할 필요 없죠. 어디까지가 우리가 생략해도 되니까 이미 모듈라인이 이미 우리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요 250N스피트가 이미 여기에 버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연거지부터 언제까지? 요 주소가 어디까지? 1, 1, 1, 1, 1, 1, 1, 1 요 값은 그대로 요 256개는 뭡니까? 이미 버프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필차지 시킬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요 주소값만 바꿔주면 되죠. 여기에서 연결지 하게 되면 요걸 읽고 요걸 1, 주소값 1을 바꾸면 요걸 읽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50을 집어넣으면 요 값을 여기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램에서 D램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D램 컨트롤러가 어떻게 하냐면 D램 속도가 느리잖아요. SRAM보다 느리죠. D램의 속도, 스피드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모듈라인 함 선택하고 그 모듈라인에 있는 비트라인 250Hz 있죠. 250Hz 한꺼번에 다 읽어놨죠. 이미 그죠. 읽어놓은 걸 갖다가 이제는 뭡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 필요 없는데 뭡니까? 여기 이미 저장되어 있는 값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칼럼 주소값 있죠. 아래쪽 8비트, 아래쪽 8비트 칼럼 주소값만 뭡니까? 바꿔주면서 여기 이미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갖다 하나씩 순수로 읽어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속도를 갖다가 굉장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가 했냐면 D램 컨트롤러라는 게 D램 메모리에 D램 컨트롤러라는 데로가 이제 따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그 D램 컨트롤러가 이런 식으로 해서 D램 속도가 SRAM보다 느린데 그래도 SRAM보다 빠를 수는 없지만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 모듈라인이 한번 선택되면 칼럼 주소값만 해가지고 되게 우리가 메모리에 있는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보통 보면 인접하는 데이터, 우리 캐시 메모리 개념처럼 인접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액세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듈라인 방식 선택하고 그럼 칼럼 주소값만 바꿔가지고 데이터가 액세스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D램 얘기가 나왔으니까 D램이 어떻게 되냐면요. D램 칩. 이제 셀만 보지 말고 D램 칩. D램 칩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요게 바로 뭐냐면 하나의 뱅크입니다. 뱅크. 뱅크라고 해요. 뱅크. 자, 저게 뱅크가 뱅크 0, 뱅크 1. 그래서 보통 몇 개 들어가면 뱅크가 7개 들어있어요. 8개. 8, 8, 자, 아까 얘기했죠. 뱅크의 출력 비트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네, 출력 비트가. 그래서 하나의 D램 칩에는 뱅크가 8개 들어가 있으니까 몇 비트가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뱅크 하나당 한 비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출력이. 근데 8개를 테러라고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D램 칩에서는 각 뱅크마다 한 비트씩 출력을 해야 되고 이걸 8개를 모으게 되면 8비트가 되죠. 네, 8비트 아웃이. 그래서 D램 칩에서 나오는 결과는 8비트가 나요. 왜냐하면 뱅크 하나, 저게 뱅크잖아요. 뱅크 하나인데 출력은 로우 디코더, 모듈 라인, 그 다음에 뭡니까? 비트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어느 한 비트만 딱 한 비트만 우리가 액세스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출력으로 한 비트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뱅크나 한 비트를 출력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8개를 갖다가 하나에 치면은 8개가 들어있어요.
8개. 8비트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개의 탱크는 한 비트씩 출력이 나오니까 8개 탱크를 갖다가 병렬로 연결해 놓은 거죠. 이렇게. 8비트의 아웃풋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요거는 공통으로, 로우 디코더는 공통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드라인도 그러니까 로우하고 칼럼 모델에서는 다 이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칼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로우 디코더, 칼럼 디코더가 딱 되면 한 비트, 한 개 셀이 선택이 되겠죠. 그게 출력으로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개 셀이 선택돼서 한 개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각각 출력이 합쳐져서 8비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8비트, 바이트 출력이 만들어지게끔 내부에 디램 칩에다가 뱅크를 갖다 8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디램 칩을 사게 되면 이게 칩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디램 칩이 모듈로 팔잖아요. 모듈로. 여러분들 그 PC 이제 뜯어보시면 슬롯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디램 모듈로 팔잖아요. 그죠? PC에 슬롯인데 PC에 꽂는 슬롯. 요거는 DIM이라고 그러는데 Dual Inline 메모리 모듈. 자, 요 디램 칩이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디램 칩입니다. 디램에 탱크 8개 들어있듯이 여러분들 디램 모듈을 사게 되면 디램 칩이 또 8개 정도 이렇게 동시에 딱 꽂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는 보통 이쪽 슬롯 PC 슬롯이 꽂힌 요거는 보통 여기는 어드레스 값이 보통 이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컨트롤과 데이터 이쪽에서 갖고 왔다는 거죠. PC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거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기 지금 몇 비트예요? 여기 몇 비트예요? 이게 비트 수로 얘기하면 이게 신분성이잖아요. 응? 이게 신분성이니까 64 킬로 빅. 소문자 B는 빅이고 외문자 B는 바이트입니다. 64 킬로비트 램 칩이죠. 이것도 64 킬로비트 램 칩이고, 그래서 결국 요거 디램 칩을 또 여기 모듈에 DIM이라는 여기다가 8개를 집어넣으면 또 뭐가 됩니까? 요 메모리는 얼마에 해당이 돼요?
64 킬로비트가 8개 있으니까 킬로바이트 랭. 그죠? 다시 8개가 또 들어가 있을 거죠. 자, 그래서 D에 들어가 있는 요걸 갖다가 우리가 또 뭐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요걸 갖다가 랭크라고 하는데 랭크, A 랭크 8개. D램 7이 5줄 내에 들어가 있는 걸 한 줄로 줄세워 놨다, 그죠? 랭크가 우리가 줄세워 놨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랭크.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거 하는 거는 64kB밖에 안 되니까 지금 간단한 예제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64kB밖에 안 되니까 이걸 갖다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 메모리 또 요 모듈을 갖다 우리가 더 많이 써야 되죠. 딩을 갖다가 잔뜩 또 써야 되죠. 그래서 요 옆에 PC에다가 이걸 이렇게 넣을 때마다 뭡니까? 64kB씩 늘어나는 거죠. 하나 더 꽂으면 128kB가 되고, 하나 더 꽂으면, 4개를 꽂으면 뭐가 되니까 256kB가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 램의 용량을 갖다가 쭉 늘려가는 거죠. 이렇게 디램은 우리 큰 용량의 메모리를 우리가 쓸 때 이렇게 확장해서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램을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채널이라는 말이 보통 나오는데요. 채널은 뭐냐면, 요 지금 두 개를 연결해도 PC에 채널은 뭐냐면, 디램에서 얘기하는 채널은 뭐냐면,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디램을 달았잖아요. D. 자, 그럴 때 여기에 여기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 여기에 바로 채널입니다. 채널. 요걸 통틀어서 채널입니다. 자, 이 채널이, 자, 딘이 있다고 해서, 요 채널하고, 요게 직접 연결이 되면, 이게 직접 연결이 되면, 이 딘에 채널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다면 속도가 이제, 요거 맞바로 연결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딘이, 하나 더 꽂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스펙을 잘 보셔야 돼요. 딘에 채널이 싱글 채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싱글 채널이면, 요거하고 요거 하나 두 개가 달려있지만 두 개가 따로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따로 연결이 되면 요게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컨트롤 버스, 데이터 버스가 따로 연결이 되면 채널이 두 개죠, 그죠? 속도가 두 개로 빨라지겠죠. 그런데 보통 보면 여러분들 이제 사양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요게 내부적으로 한 개의 채널만 가지고 서로 내부에서 공유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싱글 채널, 딘이 두 개라고 하더라도 싱글 채널이 되면 요거 동작할 때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쉬어야 되겠죠. 요거 동작할 때 요것도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두 개 달았다고 해서 속도가 두 배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램 모듈을 살 때 딘을 갖다 두 개를 달았다고 해서 채널이 두 개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과격산들은 뭐냐면 딘은 두 개 달려도 요 내부에서 이렇게 히어링을 합니다. 채널을 히어링 해갖고 요거 쓸 때 요건 모습으로 번갈아 가면서 쓰게끔 이렇게 또 디램 모듈을 파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4개까지죠. 딘이 4개까지 모듈을 해가지고 파는데 그것도 보면 이제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게임기. 여러분들 게임할 때는 뭡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딘이 4개 들어가 있는데 채널이 각각 다 가지고 있어요.
4 채널, 4D 들어간 거죠. 그죠? 4개. 그렇게 되면 게임기 하는 사람들은 저게 이제 저거 살려고 이제 사람들이. 근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개가 하나의 채널을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팀 두 개가 있는데 요거 저거 공유하고 채널이 하나 또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팀이 4개가 하더라도 채널은 2개밖에 없나요? 그런 멤버들이 이제 우리 가격싼 것들은 보통 이렇게 게임 안 하는 사람들은 저런 멤버들이 보통 우리 PC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디램 모듈 사실 때 요 사양을 잘 체크를 하셔야겠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PC 컨피그레이션 정보 보는데 그거 보면 여기 싱글 채널이냐, 듀얼 채널이냐, 쿼드 채널이냐 이런 것들 정보가 다 나와요. 참 하게 조심해 드릴게요. 아까 센스 앤플파이어에 이거 합친데 이걸 봤거든요. 이거 센스 앤플파이어 풀탭으로 내가 안 그랬네. 아까 백투탭이라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이걸로 봤거든요. 여기 비트라인이고 요거는 설명했는데요. 실제 센서 앤플파이어는 또 뭐가 있냐면요. 비트라인 바, 요거 이제 액티브 로디션으로 가야죠. 요 부분 아까 설명했는데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왜, 처음에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SRAM에서 쓸 수 있도록. SRAM에는 요거와 똑같은 모양의 뭡니까? 한 비트 저장하는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SRAM 셀이요. SRAM 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센서 앤플파이어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죠? 사이즈가 다르고. 요거는 굉장히 메모리 셀은 트랜지스터 굉장히 작은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죠.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나 센서 앤플파이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각 칼럼에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사이즈를 크게, 네? 사이즈가 커요. 큰 줄로 흘릴 수 있어요. 큰 줄로. 네, 그래서 사이즈 차이는 사이즈, 트랜지스터 사이즈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럼 센서 앤플파이어의 디램, SRAM 셀이면 비트라인에 프리차지 시켜갖고 VDD 전압 아니면 제로 전압이 여기 나올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까 2분의 VDD 전압을 가해줘갖고 여기 나온 전압이 센서 앤플파이어에서 출력이 뭡니까? VDD면 여기는 여기 나오고 저기 제로면 여기는 VDD라는 전압이 이쪽에 이제 걸리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백투백 인버터 원리에 의해서 0V 아니면 0V면 VDD 여기 VDD면 0V라는 전압이 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디램셀은 뭐밖에 없어요? 출력이 요거밖에 없죠? 맞아요? 요건 SRAM셀은 요 신호하고 요거의 네거티브 로직 신호도 셀 모양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거티브 요거에 안전된 출력도 나와가지고 그대로 쓰면 되는데 디램셀은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램 만드는 사람들이 저 혈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아까 센서 앰플리파이어의 비트라인 전압을 갖다 그대로 가해주고요. 요거 가해주고, 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맨 마지막 로우에 하나에 한 개의 로우를 갖다가 한 개의 로우를 갖다가 더 떼어갖고요. 센서 앰플리파이어에 요쪽은 그대로 가지고요. 여기 센서 앰플리파이어에 여기 비트라인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에 센서 앰플리파이어 비트라인 바에 가해주는 신호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냥
등이 여기에 등이 그걸 등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나 이렇게 이제 반대로 보드라인이 이쪽에 있는 거죠. 파인이라는 거예요. 이쪽에는 아까 여기서 나온 것들, 이 비트라인에 나온 걸 갖다 여기다 가져오면 되죠. 각 센서에 가져오면 일단 비트라인과는 D램에서는 안 나오니까 그냥 전화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죠. 왜 이거 사인 안 하는 거. 요거 더미 셀이라고 그러죠. 더미. 요거에 출력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전화가 하나도 충전 안 되는 것을 되면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2분의 VDD라는 전압으로 그대로 2분의 VDD라는 전압으로 그대로 이렇게 안 바뀌겠죠? 전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 전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는 계속 뭡니까? 선택하면 그냥 2분의 VDD라는 전압으로 그냥 유지가 되어 있고 여기는 뭐예요? 0V 아니면 VDD라는 전압 두 개 중에 하나로 잡히겠죠? 그래서 D램 셀은 비트라인 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더미 셀을 한 줄만, 그죠? 한 줄만, 팔랑드라는 이 워드라인에 한 줄만 뭡니까? 더미 셀을 갖다가 칼럼마다 더미 셀을 갖다 붙여놔가지고 비트라인 바라는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D램의 그 핀 수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D램 칩에 핀 수를 줄이기 위해서 로우 드레스 8개 칼럼을 중에 아까 256비트 D램 셀 같으면 로우 드레스 8개 칼럼을 드레스 8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필요한데 로우 드레스하고 로우 드레스는 칩 실렉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칼럼 드레스는 각 그 칼럼에 한 빗셀을 갖다 선택하고 있는 건데 요걸 갖다 벅싱을 시켜요. 벅스 멀티플렉싱. 그러니까 8비트 로우 드레스 8줄 칼럼에 8줄 필요한데 그럼 16개 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줄이기 위해서 로우 드레스하고 칼럼 드레스를 갖다가 우리가 멀티플렉싱에서 보내기 때문에 드레스는 한 8개밖에 없어요. 256 킬로 비트 램 10이라고 D램 10이라고 하면 주소방이 로우 드레스 칼럼 드레스 8개 필요한데 8개밖에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8개 가지고 한 번은 뭡니까? 먼저 로우 드레스를 보내니까 타이밍으로 보면 어드레스 라인이 8개 있다면 맨 처음에 어드레스 라인입니다.
요 어드레스 라인 이렇게 맨 처음에 로우 어드레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칼럼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어드레스 라인을 통해서 로우 어드레스 한번 내보내고 그 다음 칼럼 어드레스 한번 보내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로우 어드레스가 나오고 있다는 빨리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알려주는 신호가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칼럼 어드레스 RAS CAS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로우 어드레스가 나오고 있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건 먼저 보드라인을 갖다가 디코딩 할 때 쓰는 신호고요. 그 다음에 칼럼 어드레스가 되면 칼럼 어드레스가 나오고 있을 때 이게 이 두 개의 신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램에서는 리프레시를 갖다가 해줘야 되죠. 자, 아까 같이 읽어보니까 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놈이 뭡니까? 요놈이 아무래도 이상적인 전래체가 아니죠. 우리 온 안 시켜주더라도 뭐 요 공기중으로도 공기중으로도 요 전화가 방전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완벽한 옵을 시켜놔도 이쪽을 통해서 조금씩 그죠? 리키지가 생기죠. 리키지 카란트 들어가잖아요. 그죠? 리키지 카란트 걸어놓고 그 다음 여기 또 용량이 작잖아요. 그죠? 콘덴서의 용량이 작다 보니까 한 64mS 63ms 정도 지나면 방전되고 그러니까 1을 저장시켜놨는데 63ms 정도 지나고 나면 방전이 돼가지고 제로로 저장된 값으로 그냥 되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이 D램 셀은 63ms마다 뭘 해줘야 돼? 다시 라이트를 다시 아까 라이트 시키는 거랑 아까 똑같죠? 이 둘의 둘이 프리차지 시켜놓고 뭡니까? 읽어내면 항상 뭘 해요? 읽어내면 요 D램 셀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파괴하면서 읽었잖아요. 그죠? 읽어내면서 파괴를 시켜버릴 때 다시 뭘 했어? 항상 맨 마지막에 리프레시 시켰잖아요. 그죠? 원래 값을 다시 저장시키는 기능이 항상 있었죠. 그래서 뭐냐면 리프레시의 이론은 바로 뭐냐면 각 로우를 주기수 읽으면 돼요. 그죠? 각 로우를 읽는 건 바로 뭡니까? 프리차지 시켜가지고 오더라인 이네이블 시켜가지고 콘덴서에 저장된 값을 우리가 읽어내고 센터 프라이가 영 안에 부티지 전화 바꾸면 그 바뀐 전화를 다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D램 셀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리프레시는 바로 뭐냐면 리드하는 과정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면 되죠. 리드하는 거. 그래서 리드하는 과정을 리프레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보통 이제 하드웨어로 구현돼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리프레시 이걸 갖다가 뭐가 되게
63ms마다 뭡니까? D램셀 전체를 갖다가 벌스트 모드. 벌스트 모드는 뭐냐면 전체 D램셀에 있는 전체 로우를 갖다가 한꺼번에 읽어요. 그러면 저장이 다시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사이는 뭡니까? 정상 동작입니다. 정상 동작. 전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그죠? 전체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리프레시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D램으로서 동작을 못하죠. 요 때는 우리가 사용 못해요. PC가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사용을 못합니다. 못하다가 요 리프레시하는 경우가 아니 벌스트 모드에 한꺼번에 그냥 쫙 전체 D램셀을 갖다 딱 리프레시 시키는 거죠. 이런다, 그 리프레시 한다는 건 이런 거죠. 모든 로우를 다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요 나머지 시간 정상 동작하다가 다시 또 63ms 데이터가 잘못 깨지니까 다시 또 리프레시 하고 이렇게 리프레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정상 리프레시를 이렇게 한꺼번에 안 하고요. 한 개씩 무한으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래갖고 만약에 아까 250S개를 했다면 250S개로 그리고 다시 몇 번째로 그러다면 첫 번째로 그죠? 이렇게 여기 리프레시 한 쪽씩 리프레시 합니다. 한 개씩 리프레시 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해갖고 다시 요 아까 시작했던 로우로 다시 돌아오는데 적어도 얼마 이내에 해야 되겠어요? 63ms로 리프레시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리프레시하고는 이렇게 벌스트 모드로 한꺼번에 전체 로우를 다 해갖고 나머지 전자 문제로 다시 또 한꺼번에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 개로 정상 동작 또 하나 그래서 요거 리프레시 하는 동안에는 D램으로서 동작을 못하고 리프레시 하는 정도만 써야 되겠죠.